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주로 요즘은 여행 중국어를 많이 했죠. 오늘은 중국의 일상 어떤 조금 긴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在父亲的书柜顶层，安静地躺着一台老式的胶片相机，它的皮革外壳已经磨损，金属部分也留下了岁月的痕迹。在我小时候，父亲总是小心翼翼地把它拿出来，装上胶卷，在公园里为我们拍照。每按一次快门，他都格外郑重，因为一卷胶卷只能拍36张，每一张都意味着珍贵的成本。如今，我的手机摄像头高达5000万像素，可以随时随地记录海量的照片、吃的食物、见过的风景、孩子的笑脸。我甚至习惯用云相册来保存这些记忆，再也不担心照片会泛黄或丢失。上个周末，我4岁的女儿偶然发现了那台旧相机，她好奇地摆弄着，父亲便笑着走过去，耐心地教她如何通过取景框构图。看，就像这样，他轻声说，慢慢来，记住你真正想留下的画面。那一刻，时光仿佛重叠，我忽然明白，父亲守护的不仅是一台旧相机，更是一种珍惜瞬间的生活哲学。在这个快速消费的时代，这种缓慢和郑重反而成了一份最温暖的礼物。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한 문장씩 볼까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 한개 필름 36장밖에 안 되니까 매우 신중히 사진을 찍던 아빠의 카메라. 내 딸 14살짜리가 카메라를 발견한 나의 아버지가 카메라 찍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좋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在父亲的书柜顶层 아빠의 아버지의 책장,书柜가 책장입니다. 顶层 하면은 제일 꼭대기, 책장 여러 층 중에 제일 위층이란 뜻입니다. 顶 하면은 그 제일 윗부분을 말하죠. 安静地躺着一台老式, 老式는 구식,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는 다 필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구식을 老式라고 합니다. 老式的胶片相机, 胶片은 그 필름 카메라. 아버지의 책장 맨 위칸에 조용히 놓여있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它的皮革外壳 그러니까 가죽 외피는 已经磨损 磨损은 이미 다 뭔가 오래 닳고 닳았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닳았다. 많이 닳았다. 磨损 金属部分 금속 부분은 留下了岁月的痕迹 금속 부분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留下了岁月的痕迹 네. 그 다음에 在我小时候 내가 어릴 때 잠깐만요. 在我小时候父亲总是小心翼翼 자,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小心翼翼 하면 뭔가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다 할 때 요 사자성어를 많이 넣어요. 小心翼翼地把它拿出来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 카메라를 꺼내서 装上胶卷 필름을 끼우고 在公园里 공원에서 为我们拍照 필름 끼우고 공원에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주셨다 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小心翼翼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뭔가를 할 때 이 사자성어 굉장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자성어예요. 每按一次快门 셔터 그 셔터를 快门이라고 합니다. 매번 셔터를 한번 누를 때마다 它都格外郑重 郑重은 어떤 정중하다,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쓰는 카메라처럼
지금 카메라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옛날 거는 잘못 찍으면은 카메라 필름 하나를 그냥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정말 조심조심 정말 딱 찍고 싶은 거 하나만 찍는 그런 카메라였잖아요. 그래서 매번 셔터를 한번 누를 때마다 아빠는 각별히 매우 굉장히 그와 이것도 헌과 마찬가지입니다. 非常 헌과 마찬가지로 부사예요. 郑重 아주 신중하게 찍었다. 因为一卷胶卷去一卷 하면 한 롤입니다. 옛날 필름은 이렇게 말아서 36장 딱 돼 있는 거. 24장도 있고 36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개 롤에 그 필름이 只能拍36장, 只能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할 때 只能 넣죠. 36장밖에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每一张都意味着珍贵的成本. 珍贵 아주 진귀하다, 소중하다. 成本은 어떤 그 원가를 말합니다. 원가나 그걸 사기 위한 어떤 비용 같은 걸 말할 때 成本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36장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그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다 그런 成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如今 지금 我的手机摄像头 내 휴대폰 카메라는 高达5000万像素 5000만 해상도 이게 화소 5000万像素 화소가 5000만짜리다. 可以随时随地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记录海量的照片 海量은 굉장히 많은 그 양을 말할 때海量이라고 합니다. 내 휴대폰 카메라로 수많은 양의 기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吃的食物 먹는 음식 见过的风景 보았던 풍경 그리고 孩子的笑脸 아이의 웃는 모습까지. 그리고 我甚至习惯用云相册来保存这些记忆. 윈 구름이죠. 윈相册면 그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앨범에 나는 심지어 그 사진들을 다 기억들을 저장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习惯用云相册来保存这些记忆. 再也不担心照片会泛黄.泛黄 이게 뭐냐면은 사진이 오래 사진이든 책이든 오래 두면은 그게 약간 누리끼리해지잖아요. 색깔이. 그걸 泛黄 이라고 합니다. 泛黄或丢失.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의 사진에 이제 필름 그 파일로 사진을 다 저장해 두면은 더 이상은 사진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이 사진 누렇게 바래거나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再也不担心照片会泛黄或丢失. 그다음에 上个周末 지난주 주말에 我4岁的女儿 4살입니다. 4살 딸이 偶然发现了那台旧相机. 우연하게 그 낡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他好奇的摆弄着 그는 아주 호기심으로 그걸 만지작거렸다. 父亲便笑着走过去 아빠는 웃으면서 다가가서 耐心地教他如何通过取景框构图. 통과하다입니다.取景框은 이게 카메라 들여다보는 뭐죠? 뷰파인더를 말합니다. 뷰파인더로 어떻게构图 하면은 구도를 잡다. 어떻게 뷰파인더로 구도를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셨다. 耐心的 하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인내심 있게 참을성 있다 라는 그런 부사로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耐心地教他如何通过取景框构图. 그다음에 看就像这样.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봐 이렇게 하는 거야. 就像这样. 다轻声说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慢慢来 천천히 해. 记住你真正想留下的画面. 네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화면을 기억해둬. 记住你真正想留下的画面. 그다음에 那一刻时光仿佛重叠. 그 순간 시간 세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마치 겹친 듯 했다. 종 뒤에는 뭔가 이렇게 겹치다예요. 그다음에 我忽然明白 나는 문득 깨달았다.
父亲守护的不仅是一台旧相机. 아빠가 守护 지켜온 것은 不仅 뿐만 아니라죠. 한 대의 옛 카메라일 뿐만 아니라 更是一种珍惜瞬间的生活哲学. 순간순간을 珍惜 순간 하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 아빠의 삶의 철학이었다. 지켜온 것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삶의 철학이다. 在这个快速消费的时代, 이 빠른 快速消费 하면은 요즘은 뭐든지 다 빨리빨리 소비해버리잖아요. 빨리 소비해버리는 시대에 这种缓慢和郑重, 이런 느림과缓慢의 느림, 郑重, 신중함.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느림과 신중함은 反而成了一份最温暖的礼物. 오히려 反而 하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었다. 입니다. 一份 하면 이게 선물의 양사예요. 선물, 一份礼物입니다. 한국어는 선물 전체에 대한 어떤 양사는 없죠. 그 물건 자체는 있지만 컴퓨터를 선물하면은 한 대 컴퓨터, 책 한 권 하면은 一本书 이렇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양사는 있지만 전체 선물에 대한 양사는 없잖아요. 그냥 선물. 근데 중국어는 선물하면은 一份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反而成了一份最温暖的礼物.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옛날 카메라에 대한 추억과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在父亲的书柜顶层，安静地躺着一台老式的胶片相机，它的皮革外壳已经磨损，金属部分也留下了岁月的痕迹。在我小时候，父亲总是小心翼翼地把它拿出来，装上胶卷，在公园里为我们拍照。每按一次快门，他都格外郑重，因为一卷胶卷只能拍36张，每一张都意味着珍贵的成本。如今，我的手机摄像头高达5000万像素，可以随时随地记录海量的照片、吃的食物、见过的风景、孩子的笑脸。我甚至习惯用云相册来保存这些记忆，再也不担心照片会泛黄或丢失。上个周末，我4岁的女儿偶然发现了那台旧相机，她好奇地摆弄着，父亲便笑着走过去，耐心地教她如何通过取景框构图。看，就像这样，他轻声说，慢慢来，记住你真正想留下的画面。那一刻，时光仿佛重叠，我忽然明白，父亲守护的不仅是一台旧相机，更是一种珍惜瞬间的生活哲学。在这个快速消费的时代，这种缓慢和郑重反而成了一份最温暖的礼物。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대화문, 이번에 대화문 듣고 일상 대화문입니다. 듣고 우리 내용을 또 이해하는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문, 사자성어 하나씩 대화문에 꼭 들어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사자성어를 제가 하나씩 넣어서 대화문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들어볼게요. 他每次都能未雨绸缪，提前准备好一切。是啊，所以遇到问题时总能从容应对。 이런 대화문입니다. 他为什么能从容应对问题呢? 이런 질문인데 대화 내용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나갑니다. 他每次都能未雨绸缪，提前准备好一切。是啊，所以遇到问题时总能从容应对。 사자성어 첫 번째 대화에 여자가 한 말에 사자성어 하나 들어갔습니다. 他为什么能从容应对问题呢? 준비를 주도 면밀히 해서 매번 문제를 만날 시 잘 해결한다는 뜻 같은데요. 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더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자, 요거예요. 他每次都能未雨绸缪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未雨绸缪 이게 뭐냐면은
비, 위는 비죠. 웨이는 아직 안 왔다입니다. 아니다잖아요. 웨이 위 하면 비가 아직 안 왔는데 처우머우는 이게 사전에 준비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웨이 처우머 하면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다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도 중국 사람들이 꽤 자주 씁니다. 提前准备好一切他每次都能未雨绸缪 그는 매번 비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듯 提前准备好一切 사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다. 是啊, 맞아. 所以遇到问题时 그래서 문제에 봉착할 때 总能从容应对 항상 아주 从容 하면은 좀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막 당황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아주 여유롭게 이제 문제를 대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从容应对. 네. 이런 뜻입니다. 他每次都能未雨绸缪提前准备好一切是啊所以遇到问题时总能从容应对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每次都能未雨绸缪提前准备好一切是啊，所以遇到问题时总能从容应对。他每次都能未雨绸缪提前准备好一切是啊，所以遇到问题时总能从容应对。 네. 여기서 요 사자성어 꼭 기억해 두세요. 未雨绸缪입니다. 요 한자. 좀 어렵죠? 绸缪 사전에 미리 준비하다. 예요. 뭐 요거 사자성어가 아니면은 요 뒤에 绸缪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평소에 그냥 사자성어를 안 쓰고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다 하면 그냥 요걸 쓰면 됩니다. 提前准备好一切提前准备 요걸 쓰면 돼요. 만약에 사자성어로 할 때는 未雨绸缪 요걸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요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들어가요. 他这人真是大公无私总是先考虑别人对，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 네, 저우머우가 이게 비단을 짠다는 저우 자체는 그거잖아요. 저우는 비단 이게 견직물의 총칭이에요. 저우는 견직물의 총칭인데 저우머우 할 때 사실 다른 뜻도 하나 있거든요. 어떤 형용사 이게 문어체에서 나오는 꽃봉오리가 빽빽한 모양 여러 가지 형용사로 문어체에서 문어체라는 건 아주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나오는 단어지 평소에 우리 일상적인 구어적인 표현이나 중국의 현대 한어에서는 이 저우머우라는 단어가 사자성어 아니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저우 자체는 그 견직물의 일종, 총칭을 말할 때 저우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형용사 이것도 문어체에서 감정 등이 서로 얽혀서 떨어지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사자성어 未雨绸缪 사전에 준비하다. 네. 여기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다른 뜻으로는 감정이 얽히다거나 뭐 꽃봉오리가 빽빽한 모양 이거는 문어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니까 잘. 자, 자 우리 두 번째 지금 대화 들었나요? 두 번째. 그는 매우 공정해서 어디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这人真是大公无私总是先考虑别人对，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 大公无私. 박성호님大公无私 적으셨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他这人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는 他这人真是 진짜로 大公无私입니다. 따공, 이 공이 공평하다란 뜻이죠.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아주 공정하고 항상 사람이든 일에 대해서든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고 우스 하면은 어떤 이기적이거나 사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따공 우스라고 합니다. 이거 사자성어예요. 아주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가
따공우스입니다. 네, 꿈희망님. 따공우스. 요것도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품에 대해서 아주 좋게 표현할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따공우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따공우스. 总是先考虑别人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죠. 总是先考虑别人 考虑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考虑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해결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막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때도 考虑를 쓰지만은 어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준다 할 때도 요 考虑를 써요. 总是先考虑别人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준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考虑입니다. 한국에 생각한다고 해서 想을 안 써요. 想을 안 써요. 想은 뭐 想你 하면은 나 이거 보고 싶어 할 때 쓰는 거죠. 想은. 네. 对,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 맞아. 이런 사람은 无论在哪儿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都受欢迎 환영을 받는다. 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 환영받는다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这人真是大公无私，总是先考虑别人。对，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他这人真是大公无私，总是先考虑别人。对，这样的人无论在哪儿都受欢迎。 네. 자, 세 번째 대화문 이제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나옵니다. 他做决定总是深思熟虑，不会轻易冲动。对，这样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 여기는 사자성어 없네. 사자성어는 없습니다. 자, 내용 뜻을 이해하셨나요?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말을 했어요. 그는 일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서 후회하지 않고 충동적이지도 않다. 일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한다. 먼저 생각하다라는 건 없었는데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다. 후회하지 않고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做决定总是深思熟虑，不会轻易冲动。对，这样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 자, 요겁니다. 他做决定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他做决定总是 항상 深思熟虑 이게 한국어의 심사숙고예요. 深思 깊게 생각하고 또 熟 이것도 깊게란 뜻입니다. 깊게 고려해 본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볍게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려해 본다. 不会轻易冲动 쉽게 충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막 충동적인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뜻이죠. 不会轻易冲动 冲动 이게 충동이잖아요. 좀 욱하는 사람들을 他很容易冲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욱한다는 성질이 그게 충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어에서는 욱하다를 충동, 他容易冲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不会轻易冲动 하면은 막 좀 충동적이지 않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对,这样才能避免后悔. 맞아. 이렇게 해야만이 후회를 막을 수 있다. 避免 이거는 어떤 막다이죠. 避免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다 라는 뜻입니다. 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 실수를 줄이다. 他做决定总是深思熟虑不会轻易冲动对这样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减少错误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做决定总是深思熟虑，不会轻易冲动。对，
这样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他做决定总是深思熟虑，不会轻易冲动。对，这样才能避免后悔，减少错误。 네. 자, 마지막 대화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사자성어 하나 나옵니다. 他性格开朗大方，和大家相处如鱼得水。是的，所以他人缘特别好，大家都喜欢他。 자, 이것도 역시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뭘까요? 마치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이런 사자성어. 좋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루이드어슈에 좋습니다. 요 사자성어예요. 자, 이거예요. 타, 性格开朗大方. 성격이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타, 性格开朗大方. 그녀는 성격이 开朗 굉장히 밝고 大方 하면은 약간 시원시원하다. 아주 대범하다. 밝고 시원시원하다. 和大家相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如鱼得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아주 자유롭고 막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편한 상태를 묘사했을 때 여기 如鱼得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는 성격이 아주 밝고 시원시원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물고기가 물 만난 듯 아주 편한 상태다. 是的, 所以他人缘特别好. 人 사람이죠.缘은 이게 인연이라는缘이죠. 그러면 人缘好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所以他人缘特别好,大家都喜欢他. 사람들은 다 그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如鱼得水 사자성어 기억해 주시고요. 人缘特别好 이것도 중수함들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아주 인기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할 때 他这个人人缘特别好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性格开朗大方，和大家相处如鱼得水。是的，所以他人缘特别好，大家都喜欢他。他性格开朗大方，和大家相处如鱼得水。是的，所以他人缘特别好，大家都喜欢他。 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대화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은 우리 뒤에 또 장문 몇 개 같이 볼까요?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이따가 밥도 못 먹고 위에도 안 좋아. 네.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이따가 밥도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약간 잔소리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막 먹으면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뭐 하지 마 했으면 일단 부야 혹은 비에를 넣으면 되겠죠. 吃饭前不吃零食，以后饭吃不下，又对胃不好，又对胃不好라는 이런 표현 어색하죠. 위에도 안 좋다 할 때는 对胃也不好 하면 되지. 위에도 했으니까 对胃也不好, 也不好 예를 그 不好 앞에다가 也不好를 붙여야죠. 又对胃不好 이런 표현 어색해요. 吃饭前不吃零食 不吃零食 해도 보통 아이들한테 뭐 간식 먹지 마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不要吃零食 해도 되고 别吃零食 해도 돼요. 자, 제가 먹지 마 했다가 자, 중국어는 적당히 먹어로 고쳤는데 한국어 번역을 제가 계속 먹지 마 그대로 해서 이거 조금 한국어하고 중국어 조금 이 앞부분이 안 맞아요.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할 때는 饭前不要吃零食. 근데 저는 중국어는 饭前少吃点零食. 이러면은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적당히 먹어라. 안 그러면 할 때
계속 그렇게 간식을 먹으면은 不然 요거 넣을 수 있죠. 等会儿 이후는 있잖아요. 이후는 지금 이번 그 다음이에요. 이후는 아주 조금 시간 텀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곧 당장 이제 한 뭐 몇 분 뒤면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인데 아이가 지금 막 간식을 먹으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면서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만 이따가라는 게 뭐 며칠 뒤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조금 몇 분 뒤 아니면 뭐 1시간 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후 할 때는 아주 나중에라는 느낌이 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있다. 아주 시간 틈이 짧은 그 等一会儿 넣으면 돼요. 等会儿 안 그러면 等会儿正餐 正餐 여기 뭐냐면은 정식밥이에요. 우리가 정식밥은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중간에 먹는 간식은 그냥 正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零食라고 하고 정식으로 먹는 밥은 正餐吃不下了. 안 그러면 이따가 밥을 잘 못 먹어. 对胃也不好 위에도 안 좋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饭前少吃点零食不然等会儿正餐吃不下了对胃也不好 正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정식으로 먹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正餐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샤워 후에는 머리 꼭 말려. 안 그러면 밤에 자다 감기 걸리기 쉬워. 샤워 후 머리를 꼭 말려라. 머리를 말린다는 게 자연 상태로 그대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기로 이렇게 뭐 해서 말리는 걸 말하죠. 샤워 다 하고 하면은 샤워가 보통 洗澡잖아요. 洗澡. 근데 洗澡도 이것도 이제 리허츠기 때문에 이합사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완을 넣어서 洗完澡 이렇게 표현합니다. 洗完澡 그리고 머리 꼭 말려라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머리는 머리카락이잖아요. 头发 말리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깐이죠. 깐. 근데 바람 불어서 말리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洗完澡以后一定用吹风机干发 干发라는 표현 없어요. 不然夜晚睡着容易感冒了. 좀 어색해요. 吹干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吹는 게 바람을 쐬우다, 바람 씌우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또 바람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말리다 할 때는 吹干입니다. 굳이 드라이기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어요. 吹风机라는 단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기로 이제 말려라. 그냥 머리 말려라고 하지.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라. 뭐 물론 넣어도 되지만은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은 그냥 吹干 하면은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라는 뜻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洗完澡一定要把头发 머리를 했기 때문에 把头发吹干 一定要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런 거 잊지 마. 꼭 그렇게 해야 할 때는 记得라는 표현도 쓸 수 있죠. 저는 记得를 넣었습니다. 꿈희망님, 洗完澡后一定头发吹干, 一定把头发吹干입니다. 바를 넣어야 돼요. 머리카락을 말려라기 때문에. 一定要把头发吹干不然晚上睡觉时很容易感冒. 뒷부분은 괜찮아요. 容易 그리고 박성훈이 문장에 容易感冒了 이거 러는 이럴 때 안 넣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지 그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도리 같은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容易感冒 여기서 끝내야 돼요. 夜晚睡觉容易感冒睡着
보다는 그냥 睡觉 잘 때 容易感冒. 그리고 洗完澡以后. 洗完澡以后. 잠깐만요. 왜냐면 洗完澡 이거 이렇게 쓰긴 쓰는 것 같고. 洗完澡. 洗完澡以后. 이거 괜찮아요. 洗完澡以后,洗完澡以后一定要用吹风机吹干头发. 굳이 박성훈이의 문장이 들어간 단어들을 이대로 보존을 하려면은 洗完澡以后一定用吹风机吹干头发. 一定要用吹风机吹干头发 하면 뒤에 바는 못 옵니다. 바 못 와요. 一定要 자체가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꼭 해야 된다. 인데 뒤에 바는 어찌어찌 해라 잖아요. 가벼운 권유잖아요. 그래서 一定要 하면 뒤에 바가 안 옵니다. 一定要用吹风机吹干头发 하든지 洗完澡以后用吹风一定要 빼고 用吹风机吹干头发 바를 붙이려면은 앞에 一定要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不然夜晚睡觉 잘 때 그냥 睡觉容易感冒.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안 나왔네. 不然夜晚睡觉容易感冒. 그러면 돼요. 꿈희망님 문장은 뭐죠? 洗完澡后一定把头发吹干 바를 넣어주세요. 不然晚上睡觉时很容易感冒. 이럽니다. 바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쓴 문장은 어떠냐면은 요겁니다. 洗完澡记得把头发吹干. 记得는 그렇게 하는 걸 잊지 마, 기억해 라는 뜻으로 이것도 뭐 꼭 어떻게 해라 라는 당부나 부탁할 때 이거 记得를 넣을 수 있습니다. 记得라고 해서 니 이걸 꼭 기억해라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가벼운 권유나 가벼운 명령 같은 걸 뭐 어떤 특히 엄마들이 아이한테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 뭐 머리 꼭 말려 이럴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记得不然안 그러면 晚上睡觉容易着凉. 요것도 쓸 수 있습니다. 着凉도 여기 뭐 감기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着凉은 이렇게 좀 찬바람 맞는다 라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 감기 들다는 뜻이에요. 감기 들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着凉 하면은 감기에 걸리다예요. 着凉. 그래서 요것도 쓸 수 있습니다. 容易着凉. 洗完澡记得把头发吹干，不然晚上睡觉容易着凉. 着凉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감마오는 진짜 이제 감기고 着凉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찬바람이나 약간 그런 걸 맞아갖고 약간 감기 기운이 들어서 완전히 엄청 심한 감기는 아닌데 어쨌든 감기 기운이 약간 들다. 특히 이제 밤에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면은 이게 차가운 바람이 약간 찬바람이 약간 있어서 감기 기운이 좀 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가끔씩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감기를 살짝 걸리다 할 때 着凉이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자, 다음 문장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이 옷은 다른 색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 색이 쉽게 물들어. 우리 세탁기에다가 막 빨래를 돌릴 때 저도 막 색깔별로 이렇게 보통 흰색 따로, 검은색 따로, 또 중간색은 또 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하잖아요. 가끔씩 모르고 막 검은색이 하나 넣으면은 색깔이 진짜 이제 흰색에 막 묻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옷은 다른 색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 색이 쉽게 물들어. 그러면 이 옷 할 때는 这件衣服 하면 되겠죠. 这件衣服 어찌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뭘 넣어주면 되죠. 不能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这件衣服不能这件衣服不许跟别的颜色衣服一起机洗颜色容易粘 짠은 뭐냐면은 표면에 뭔가 이렇게 붙다예요. 붙다. 테이프 같은 것 뭐가 이게 표면에 뭔가 척 붙다 할 때 짠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색이 쉽게 물든 거는 그 색이 그 옷의 표면에 이렇게 색깔이 뭐 붙는 게 아니잖아요. 물과 같이 막 섞다 보면은 그 색깔이 물드는 거잖아요. 짠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란스라고 합니다. 염색이라는 란스. 요 단어를 쓰면 돼요. 물들다 란파 머리 염색도 란파잖아요. 염색 그 염이에요. 시소는 흡수하다. 这件衣服不许 자, 박성우님 적어주신 不许 박성우님 지금 이렇게 문장 적어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박성우님이 不许를 적어주셨습니다. 不许도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근데 뭐 어떨 때 안 된다냐면은 보통 엄마들이 아이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不许说谎.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돼. 不许打别人的孩子. 不许打别的孩子. 이렇게 뭔가 어떤 약간 굉장히 강하게 훈육하는 뜻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뉘앙스의 안 되다예요. 그러니까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의 이게 뉘앙스로 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不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아이가 모르고 이게 옷을 막 이게 여러 가지 색깔 옷을 같이 빨 때 엄마가 약간 화내듯이 이거 그렇게 빨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라면은 这件衣服不许跟别的颜色衣服一起洗 이렇게 약간 강한 어조로 말한다고 하면은 不许를 넣어도 사실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냥 이 옷은 다른 색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 색이 쉽게 물들어. 이렇게 그냥 상황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럴 때는 不许보다는 不能. 이 옷은 다른 색깔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 색깔이 쉽게 이제 물드니까.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不能. 这件衣服不能跟别的颜色衣服一起机洗颜色容易染色 하면 돼요. 짠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这件衣服不能跟其他衣服其他颜色的衣服 다른 색깔 옷에颜色를 빠뜨렸네요. 这件衣服不能跟其他颜色的衣服一起洗不然容易染色. 容易染色 하면 돼요. 네. 지시 할 때는 세탁기로 막 같이 돌리는 걸 말해요. 뭐 지금 이 원문을 보면은 세탁기에 같이 넣어서 막 돌리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요즘은 뭐 빨래를 다 세탁기에 돌리기 때문에 지시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 문장이 뭐 손빨래를 하는데 누가 옷 2개를 손빨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지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빨래인지 세탁기로 막 돌리는 건지 알 수 없을 때는 굳이 지시라는 단어를 안 넣고 그냥 不能跟其他颜色的衣服一起洗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지시인지手洗인지 그걸 이제 넣을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시 단어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런 문장입니다. 다음 주에 손님이 올 거니까 요 며칠 동안 방 좀 잘 치워놔. 우리 집에 다음 주에 손님이 와요. 下周 다음 주. 下周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건 좀 쉽죠? 下周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자연스럽게.
下周客人会来我家的。这几天好好收拾房子。틀리진 않습니다. 下周客人会来我家的。客人会来我家.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박성호님이 적으신 문장은 손님이 있어요. 客人 어떤 행사든 뭐든 어쨌든 우리 지금 대화 중에 나왔던 그 손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집에 갔어. 뭐 과장님 집에 갔고 지지난주에는 뭐 또 어디 뭐 주임님 집에 갔고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와.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下周客人会来我家的. 어쨌든 손님은 계속 그 손님 맞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데 갔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래서 이제 방 청소 잘해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뭐 다른 집에 손님이 가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야, 우리 집에 다음 주에 손님 오니까 집 좀 잘 치워놔라 할 때는 下周客人会来我家的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요. 下周客人来我家 이렇게도 좀 어색해요.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이 상황 자체 하나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下周家里要来客人 이렇게 말해요. 来客人 라이가 이제 손님이 앞에 오거든요. 요거는 아주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下周家里要来客人 손님이 오셨네 할 때도 客人来了가 아니라 来客人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来客人了 라이가 손님의 앞에 와요. 下周家里要来客人你这几天把房间好好收拾一下 이렇게 표현해요. 下周家里要来客人下周家里要来客人客人要来가 아니라 来客人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된 사람이 그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온다. 이럴 때는 下周他要来我家他来我家 이럴 때는 타가 앞에 와요. 근데 그냥 손님일 때는 来客人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来客人了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아주 중국어의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앞에다가 来를 넣어서 来客人 오늘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你这几天把房间好好收拾一下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특정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 저일 때 라인은 붙이지 않죠. 사장님이 우리 집에 온다. 下周老板要来我家 하지만 来老板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딱 손님일 때만 손님客人 앞에다가 라이를 붙입니다. 그 외에는 그 대명사는 다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죠. 보통 라이를. 그래서 손님, 客人일 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下周家里要来客人你这几天把房间好好收拾一下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힐링 중국어 볼게요. 힐링 중국어 오늘 좀 인간관계에 대한 좀 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思想不在一个高度尊重就好三观不在一个层次微笑就好不要和重要的人计较不重要的事不要和不重要的人计较重要的事每个人都有自己的命运和课题不要试图干涉别人的人生또 있어요 뒤에 잠깐만요 别为了解决别人的问题而透支了自己别因为背负别人的情绪而内耗了自己把别人还给别人让自己成为自己不远不近保持距离控制好边界感才是人与人之间相处的最舒服的状态 네. 무슨 뜻인지 대략 전달되었나요?
思想不在一个高度 하면 思想은 사상, 즉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까오도는 그 높이를 말하는데 생각의 그 높이가 다른 사람,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냥 존중就好, 그냥 존중해 주기만 하면 되고, 쌍관 부사이가 정치 하면은 가치관, 가치관을 쌍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 중에 뭐 세계관, 뭐 가치관, 인생관, 이걸 쌍관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세 가지 무슨 가치관에 대해서 쌍관으로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쌍관 부사이가 정치하면은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그냥 미소로 미소만 지어주면 된다. 미소로 그냥 대응하면 된다. 不要和重要的人计较不重要的事.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따지지 말고 不要和不重要的人计较重要的事.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중요한 일을 따지지도 말라. 每个人都有自己的命运和课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운명과 짊어질 어떤 과제가 있다. 不要试图干涉别人的人生.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 간섭하려고 하지 마. 다음은 别为了解别人的问题而透支了自己. 别为了解决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 别因为背负别人的情绪而内耗了自己.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챙기느라 너 자신의 어떤 마음까지도 다 갉아먹지 마. 把别人还给别人.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让自己成为自己. 너 자신은 너 자신이 되어라. 不远不近,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保持距离, 거리를 유지하며 控制好边界感, 서로의 선을 지키는 것이 才是人与人之间相处的最舒服的状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요즘 제가 주로 보는 문장들이 이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思想不在一个高度尊重就好. 잠깐만요. 자꾸 넘어가죠. 思想不在一个高度尊重就好. 三观不在一个层次微笑就好. 不要和重要的人计较不重要的事. 不要和不重要的人计较重要的事. 每个人都有自己的命运和课题. 不要试图干涉别人的人生. 别为了解决别人的问题而透支了自己. 别因为背负别人的情绪而内耗了自己. 把别人还给别人, 让自己成为自己, 不远不近, 保持距离, 控制好边界感, 才是人与人之间相处的最舒服的状态.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